여러분들께 복습하는 겸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음모와 공작, 그 사건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를 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새로운 뉴스가 올라올 때 이런 상황 변화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우선 여러분 2023년 7월 30일로 갑시다. 7월 19일에 최상병이 순직했죠. 경북 예천에서 폭우가 쏟아졌고 실종자가 있었는데 해병대가 나서서 실종자를 수색하면서 갔는데 보호장구 없이 그냥 해병대 티셔츠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해병대원들이 물살에 쓸려 내려갔는데 최수근 상병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이제 규명하는 작업이 시작됐는데 일주일 만에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수사로 과연 그 최상병 죽음의 배경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까? 군에서는 하여간 무슨 사고가 나면 덮기 급급했는데 그렇잖아요. 군내에서 벌어진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대개는 자살로 몰아갑니다. 자살로. 그래야 이제 개인의 심신미약으로 죽어야 그래야 이제 사실은 군이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요. 윤일병 사건 기억하시죠? 10년 됐는데 그때도 사실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달랐어요. 일주일 동안 면밀히 수사를 했습니다. 군은요 진상규명이 쉽습니다. 왜냐? 통제가 이루어지는 집단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모여서 있잖아요. 명령 지휘계통이 또 분명하고요. 일주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최고 책임자다. 따라서 이 사람 경찰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2023년 7월 30일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은 보고한 박정훈 대령에게 수고했다라면서 격려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7월 31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대노했다는 거예요. 왜 임성근이를 경찰 이첩 명단에 올리느냐, 왜 임성근이를 책임자로 이렇게 추궁하느냐 이러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한 이유는 임성근 빼란 얘기죠. 임성근이가 잘못을 해서 임성근이를 넣었는데 임성근이를 빼라고 윤석열이 지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11시 45분 회의가 다 끝난 다음 대통령실은 이종섭에게 이 내용을 알립니다. 자, 그리고 11시 57분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낮 2시에 이제 발표하기로 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발표? 임성근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발표를 취소하라고 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난 12시 2분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12시로 합시다. 12시에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기자회견 하지 말고 돌아와라. 부대로 복귀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타임라인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윤석열이가 이와 관련해서 대노한 게 맞다면, 질책한 게 맞다면, 그래서 임성근이를 빼게 했다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이죠. 아니 잘못이 있는 사람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성근의 책임을 특정해서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막았다? 임성근 봐주라는 취지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여러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얄짤없습니다. 얄짤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진상은폐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최수근 해병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순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지게 해야지. 윤석열이를 탄핵으로서. 자, 그래서 지난 5월 9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최수근 해병 사망의 진상 원인을 임성근이의 책임을 묻기로 이렇게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당신이 대노했느냐, 질책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직한 장병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와, 이게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임성근이의 책임을 묻지 말라 라면서 임성근이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처사에 대해서 분개를 냈는데
지금 기자들 앞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수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 영상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면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돼.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화의 물어 사령의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와, 여러분 정말 이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손원재 한겨레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습니다. 바로 이 기괴한 장면을 보고 오늘 칼럼을 썼는데 명확하게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했느냐, 임성근을 포함시킨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화냈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윤석열이가 질책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리하게 그 수색을 했느냐? 이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동문서답을 장황하게 풀면서 문맥과 의미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의 취지는 이런 거죠. 사실 정말 윤석열이가 경로하지 않았다면, 질책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답합니까?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바가 없어요. 그렇게 소리 높여서 질책하고 대노하고 안 했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지금 논란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임성근 봐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부인은 안 하고 엉뚱하게 질책을 하긴 했는데 그것은 왜 무리하게 수색을 해서 그랬느냐 이거지. 그리고 더 말을 안 해요. 내가 임성근 봐주라는 식으로 질책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자,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손원재 논설위원은 애초 질문 맥락에 맞는 대답을 하는 순간 윤석열은 자신이 받은 범죄 의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개 진술을 남기는 셈이 되는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한 게 사실이라고 답하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한 일이 없다 딱 부러지게 바라면 나중에 관련 증거나 혹은 증인이 나오면 그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했다라고도 말 못하고 안 했다라고도 말 못하고 애매하게 답을 한 것이지요.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경로한 윤석열이 이종섭을 질책한 것이 사실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군사법원법과 군사경찰직무법 여기를 보면은 직속 지휘관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수사에 개입해서 야 임성근이 봐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직권남용 혐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도록 한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윤석열이는 검사로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인사들을 직권남용으로 쇠고랑 채웠죠. 본인이 검찰총장 되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이 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그렇게 직권남용으로 쳐넣었고 또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이 된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고 또 기소를 했고 이랬습니다. 이 정도 불법 행위는 빼박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장병 사망의 진실을 덮었다? 이건 앞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잘못 동조하면요 영원히 젊은이들로부터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그래서 정말 지금 머리가 아플 거고 굉장히 쫄고 있을 것입니다. 자, 청년들의 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청년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당이 어디입니까? 개혁신당 아닙니까? 오늘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이 주로 좌파 계열의 정당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허은하 전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죠. 허은하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어떤 당보다 열심히 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누구보다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앞장섰던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7일에 박정훈 대령 4차 공판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군사법원의 대법정 가는 길에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건넨 분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군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아드님도 최상병처럼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사고 났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마땅히 책임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최상병 특별 특검 수용을 다른 어느 정당보다 앞장서서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그 저항의 물결에 앞장서겠습니다. 17일 공판을 지켜보면서 박 대령에게는 죄가 여럿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죄, 공명정대하게 조사한 죄, 권력의 압박에 순응하지 않은 죄, 직업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 죄, 정의의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을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 대령님이 저에게 함께 해줘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저희죠.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은하 의원, 개혁신당 대표의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국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5월 29일인가 그때 이제 재의결을 할 텐데 17표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17표가 더 필요해요. 예. 17표. 물론 나머지 당들이 다 이제 찬성표 던진다는 그런 전제인데, 자, 이게 가능할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나쁘지만은 않은데 살짝 기대할 만도 한데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힘 17명을 구워 삼겠습니까? 구워 삼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때 현역 의원들 상당수를 다시 공천했습니다. 21대에 이어서 22대에도 공천을 했어요. 왜냐? 그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통과만 안 시켜주면은 공천 보장해 줄게. 그런 거래가 가능한 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말이죠. 이번엔 또 이제 총선이 지난 뒤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워왔는데 여러 사람이 세워왔어요. 줄 수 있는 자리가 공공기관, 공기업, 이사장, 사장, 감사 등 억대가 넘는 그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줄 잡아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됐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실업자로 살아야 될 텐데, 야, 너 연봉 억대 자리로 한번 갈래? 이런 식으로 구워 삶으면 17명 구워 못 삶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와서 다시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허은하 의원, 세석의 허은하 대표가 이제 포함된 이 개혁신당 해석까지 똘똘 뭉친다면은 지금 여러분 이준석 전 대표가 최상병 관련한 기자회견, 그러니까 특검법 통과시키라 이런 기자회견에 4번 참석합니다. 4번 참석해요. 그래서 지금 최상병 사건 진실을 은폐하는 그 검은 배후가 누군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개혁신당이 노력했다. 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192석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이 사람들, 22대 국회의원들은 설득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이가 공천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8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1차에서는 이제 192석이 되니까 거기는 무조건 통과가 되겠지만 윤석열이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는 안철수, 조경태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200석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윤석열이가 이걸 두려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아마 윤석열이가 권력의 힘, 이걸 보여줄 겁니다. 너희들 까불면 죽어. 이런 어떤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쫄면 안 되겠죠. 응? 밀리면 안 되겠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윤석열이가 경로했다. 이걸 인정했어요.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죠. 그런데 김계환 씨가 말을 바꿨어요. 지난번 재판 때인가요? 나와가지고 자기는 윤석열이 경로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말이죠. 다시 공수처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5월 21일에 공수처에 박정훈 대령하고 김계환 사령관이 출석합니다. 둘을 대질신문한다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에게 윤석열이 경로했다라고 김계환 사령관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얘기 안 했어?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자, 정말 이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김계환 씨라면은 내일 자기의 후배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김계환의 어떤 그런 양심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될 텐데, 뭐 양심이 있다면은 침묵하든지 그랬다라고 이실직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아니요? 아마 이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요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아니요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집무하는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의는 모두 녹음되게 돼 있습니다. 촬영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녹음이 되게 돼 있어요. 녹음 틀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23년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있었던, 그리고 11시 40분경에 끝났던 그 회의 녹음본, 그것만 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지우면 어떡하냐? 여러분, 지울 수 없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0조를 보면은 공공기록물, 여기는 시청각, 즉 동영상 혹은 녹음된 음원, 이거 지우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시해서 그렇게 지웠다? 그러면 일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탄핵으로 모시는 거죠.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이걸 덮으려고 했다? 이건 진짜 뭐 금지처참할 일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잠금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 홍승표님 얘기하시죠.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그러면 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그땐 국민 항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다 녹음을 했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 녹음을 안 했다? 지난번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회의 녹음 안 했다 그랬는데 그럼 나중에 다 녹음한 걸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예,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모든 상황과 맥락과 그리고 모든 것은요. 윤석열이가 이실직고에서 물러나는 것,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 아니면 끌려 내려오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보십시오 여러분. 흐름을 보세요. 윤석열이가 정말 자기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지시만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무리한 수색작전을 했느냐라고 질책만 했다. 아니 그런데 왜 임성근이가 끝내 빠지죠? 임성근이가 지시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임성근이는 부정하고 부인하지만은 모든 기록이 임성근 입에서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임성근을 빼냐 이거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하지 말아라. 응? 그리고 그 수사기록 우리한테 넘겨라. 이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모든 지금 상황은 윤석열이가 경로해서 그렇게 해서 임성근이를 봐주는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는 정황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윤석열은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빼박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 새끼가 지금 완전히 쫄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제 뭐 수사 못하게 혹은 특검 못하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는 족족 이제 국민들은 똘똘 뭉치게 돼 있습니다. 7월 19일 최상병 일주기입니다. 그 이전까지 끌어내려서 7월 19일에 최상병 영정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사람 부실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오늘 5월 21일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는 최상병 특검법 법안이 통과될 그 무렵부터 나왔는데 최대한 시간을 늘려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이에 뭐 거부권 행사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21일까지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뭐겠어요? 시간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법을 최대한 미뤄가지고 끝내 7월 각종 기록 보존 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 아닙니까? 특검법 거부 이 입장 낸다면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죠. 당장 이번 주말에 다 모입시다.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모든 시민들 다 모입시다. 이러면서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 특검법을. 그리고 여론조사 꽃 치어서 이게 과연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뭐 하우스 이펙트가 없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은 만약에 특검법 거부하면은 탄핵해야 한다. 이게 56%가 나왔어요. 56%. 예, 말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끝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진짜 불행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비상국면입니다. 절대로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